안녕하십니까? 홍매도 TV입니다. 자, 오늘 또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필연상 이유로는 트럼프 IRA 폐지, 축소, 이건데, 정말 차라리 이런 기사나 내지를 말지. 사람 짜증나게. 몇 번째입니까? 이거 울고먹는 게. 어? 진짜 사람 우라통 터지게. 그냥 빼고 싶으면 빼면 되지, 지수. 외국인들. 한국 증시는 지금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IRA 폐지는 대선 몇 개월 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이미 인수위에서도 벌써 나왔고, 지난번에 빼고, 뉴스 나올 때마다 뺄 겁니까? 응? 한심한 시장, 진짜 할 말이 없게 만드는데, 이런 거 속으면 안 돼. 이러니까 개국장 소리 듣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국장이 됐어요. 나라도 개판이고, 증시도 개판이에요. 거기에 국민성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 글쎄, 큰 문제가, 저는 가장 큰 문제가요. 준내전 상태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이 단결이거든요, 단결.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단일민족, 요새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서 국민과 국민 사이에 진짜 서로, 물론 지역 감정은 약간 있었지만 이것도 정치인들이 만들었지만 크게, 진짜 큰 틀에서는 서로 같은 국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요, 진짜 이게 말이 한 나라지 정신이나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내전 상태라고 보면 돼요. 이쪽이 정권 잡으면 국익이 우선이 아니고 재 무너뜨리는 게 문제고, 또 저쪽이 정권 잡으면 국익이 우선이 아니고 재를 무너뜨리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내전이죠. 아마 적국과 싸우고 있어도 이쪽 무너뜨리는 걸 더 우선시 둘 거요. 중국 공산당하고 응? 장개석 국민당이 싸우다가도 일본이라는 적이 나타나니까 표면상으로 합치기라도 했지. 국공합작이잖아. 1, 2차. 우리는 그런 노력도 없습니다. 음, 증시하다 보면 자꾸 그런 쪽으로 가니까, 다시 또 정치 얘기로 들어왔는데, 이제 정치 넘어가고, 순수 경제만 봐도, 저는 참 큰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음, 아침에 올릴 것 같은데 딱 빼고 있죠. 지금 외국인이 벌써 5천억을 팔고 있는데 왜 팔을까? 이걸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IRA 폐지 때문에 그렇다, 선물이 어쩌고, 개소리입니다, 계속. 나는 이 선물 시장은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없애든가 영향력이 현물 시장에 미치지 않게 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파생 시장이 발달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너무 가지고 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뺄 이유가 진짜 1도 없습니다. 오늘은. 뺄 이유가 1도 없어. 1도 없어. IRA 폐지는 이건 예전에 나온 뉴스고. 근데 왜 빼냐? 이건 그냥 포지션 가지고 장난치는 거 외에는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장기적으로는 국내 뭐라 그러나? 자금이 너무 없어요, 자금이. 진짜로. 자, 오늘 또 코스닥 거래량이 한 5조대입니다, 5조. 이제 6조도 무너지고 5조대. 코스피도 어제만 해도 8조, 그저께는 12조까지 나오다가 지금 다시 7조 원대. 음, 그 얘기는 진짜 이제 이 상태로 좀 더 진행이 되면 회복불록 증시가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제가 그랬죠. 탄핵 될 놈이야 되는 거고, 크게 문제가 아니고, 탄핵 이유가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이거, 어떤 체제가 될 거냐. 어떤 체제가 돼도 국민이 선택을 한 건데, 그 체제는. 그런 것이 시장에 저는 일부분도 녹아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혀 안 녹아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증시의 문제가 물론 한 가지 문제는 아닌데 가장 큰 이유는 거래대금이 너무 줄었다는 거. 그러니까 실망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2년 동안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회의로 저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미련 없다. 이제는 한국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한국 시장을. 한국에 투자할 종목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미국의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한국의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망하지 않을 기업 그 정도에만 투자하고 특별히 해가 가거나 그런 그 나머지는 이제 투자할 거 없다. 미국이 많이 올랐다지만 그래도 미국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 뭐 인도, 일본, 베트남 많잖아 인도네시아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과연 한국에서 경쟁력이 남은 산업이 뭐가 있냐 해가지고 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오늘 또 폭락하고 있는데 반도체 2차 전지 여기 뭐 조선인데 조선을 사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냥 뭐 어차피 중국의 물량 공세에 들어온 산업은 뭐 지금 LNG 쪽은 좀 그래도 앞선다고 하지만 중국이 70%거든요 조선도 그런 상황에서 사실 조선 산업이 향후에 경쟁력 그건 어렵다. 그러면 남은 거 이제 반도체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당연히 중국이 앞서 있죠. 중국이 앞서 있는데 왜 그래도 희망을 갖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은 어차피 중국 내수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전기차로 가는 것은 뭐 아무리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말리는 거니까. 그러면 한국하고 중국 딱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끝난 거 아니고. 그다음 반도체는 지금 오늘 또 이제 좀 기가 막힌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범용 반도체입니다. HBM 말고. 근데 뭐 어차피 시장은 지금 범용이 아직까지는 뭐 HBM은 시장의 뭐 일부분이지 시장의 대세는 아니거든요. 중국이 36% 가격을 다운시켜서 지금 팔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격을 36% 다운시키는 거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중국 검용 메모리가 이렇게 발전했어? 옛날 삼성전자가 2000년대, 20년도에 쓰던, 20년 전에 쓰던 소위 말해 뭐죠? 키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삼성전자 이거 야, 안 되겠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위험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의 범용 메모리 따로 왔다는 얘기는 범용 메모리가 시장이 훨씬 크거든요. D램, 랜드. 물론 중국이 지금 가격을 후려치는 이유는 이제 미국 제재를 앞두고 덤핑으로 판다. 그런데 그거 알 수 없는 일이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덤핑이든 뭐든 기술이 기짝 따라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 전만 해도 2년, 3년 얘기하는데 이제 큰 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범용 메모리 쪽에는. 그러면 한국이 일본 거 메모리 원래 일본이 제패했잖아요. 디램 시장은. 근데 삼성이 뛰어들면서 왜 일본이 망하고 삼성이 가져왔냐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가격. 잘 만들기는 일본이 훨씬 잘 만들었어요. 삼성이 진출했을 때도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 일본이 미스한 게 있지. 일본이 훨씬 더 디램도 잘 만들었는데 일본이 미스한 건 뭐냐면 한국처럼 싸게 만드는 걸 연구를 안 한 거예요. 아주 안정성 있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만들었던 거예요. 일본 디램이. 근데 그게 10회차기죠. 삼성은 저가 공세로 공략을 한 거죠. 일본을. 근데 시장을 간과한 게 우리가 디램이라든가 이 IT 기기라는 거는 이게 뭐 10년 간다고 해서 메모리가 10년 간다고 해서 그 제품을 10년 쓰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2년 3년마다 컴퓨터 한 번씩 바꾸고 그래서 일본이 망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근데 삼성전자가 거꾸로 중국 창신 메모리 이런 쪽에 공격받는 게 가격으로 공격받고 있잖아요. 거꾸로 우리가 90년도에 했던 방식으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무조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가격 대결로 하면. 근데 한 가지 희망이 뭐냐면 미국이라는 데가 사실은
트럼프가 우리한테 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우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2차전지 뭐 보조금 폐지한다고 해서 트럼프 미워할 게 아니고 중국이 다 따라한 이 메모리 기술이나 첨단 기술을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이 이제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든 거 아닙니까? 이쪽에.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반사이 오히려 보조금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생존 게임에서 한국이 거의 중국한테 무너질 단계에 왔는데 그거를 미국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어떻게 버티냐 이거지. 아마 자유무역 체제가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사실은. 원래 도광양행이었잖아요. 등소평이가 내세웠던 게 100년 동안은 미국하고 맞서지 마라. 그랬는데 중국에서는 30년 만에 맞섰거든요. 차라리 중국은 좀 실수 안 한 게 차라리 지금 맞서지 말고 한 10년 정도 있다 맞섰으면 미국도 어쩌지 못할 뻔 봤어요. 제가 볼 땐. 왜냐면 중국이 10년만 더 있었으면 지금 2차전지 다 죽였죠. 자동차 다 따라갔죠. 전기차는 세계 1등이죠. 배터리 세계 1등이죠. 통신장비 세계 1등이죠. 조선도 세계 1등이죠. 메모리까지 딱 잡아놓고 반도체 메모리까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도광양에 포기하고 시진핑이 글로벌 1등을 향해 이렇게 딱 발톱을 드러냈다면 미국도 어쩌지 못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한국은요, 풍전등화예요, 풍전등화. 저는 삼성전자 쓰러지는 순간 한국 끝이라고 봅니다. 한국에 뭐가 남아있어요? 투자할 거 없죠. 오늘 삼성전자 빼고 있지만 저는 오늘 샀습니다. 왜 샀냐면 그 이유예요. 삼성전자가 뭐 HBM도 아직 소식도 안 나왔고 했지만 트럼프가 과연 삼성전자한테 악재냐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악재만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요. 이게 반도체 분야에서는 2차전지도 보조금 폐지한다지만 반대로 중국산 제품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넘어오는 것을 방지해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어차피 중국 시장은 우리가 못 먹어요. 그러면 오늘 제목에 다뤘지만 이게 IRA 폐지 이게 악재냐 이거지 악재냐 이게 악재도 아닌데 악재처럼 의장해갖고 막 시장을 외국인들이 지금 파생가지고 교란해서 막 빼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 시장이 긍정적이라는 게 아니고 시장은 개국장인데 오늘 빼는 건 비정상이라는 얘기지 이거. 응? 부자 망해도 10년은 간다고 그랬지. 삼성전자가 지금 안 좋다 안 좋다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부자 망해도 10년은 가죠. 2030년대까지는 누가 보래도 삼성전자 세상이에요. 디램 쪽에는. 물론 중국이 굉장히 의외로 빨리 따라오는 속도가 무섭긴 한데, 음, 오늘 같은 거는 진짜 외국인들이 장난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뉴스 가지고 장난치는 거다. IRA 폐지가 언제 나온 뉴스인데 그따위 뉴스 가지고 5천억씩 팔고 시장을 30포인트씩 뺀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선물 같은 경우는 1300억 이 정도밖에 안 팔고 있는데 이렇게 빠지는 건 제가 우리나라 시장에 빠지는 이유 설명할 때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너무 시장 체력이 약해졌다는 거 첫 번째 그거고 그거를 외국인들이 이런 적은 돈 가지고 이용한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 가지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진짜 체제 불안이 있습니다. 체제 불안. 여기서 체제란 얘기 하면 또 뭐 공산당 빨갱이 이런 체제가 아니고
자유무역 체제 붕괴. 어제 말씀드렸죠. 그건 더 얘기하기도 그런데. 응? 탄핵 이런 거, 누가, 어떤 놈이 대통령이도 다 그놈이 그놈이지. 별로 나보다, 도덕적이지 않은 것들이 대통령이니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주식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제가 뭐 어제 노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정권은 민주당에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 그런 상황에서, 물론 뭐 국짐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시장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에, 증시에는 보수가 유리해요, 사실은. 근데 이미 좀 거의 뭐, 지지율이라는 거 보면 넘어갔다고 봐야죠. 뭐, 물론 뭐 변수는 있지만. 근데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시장을 빼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은 너무 얼토당토하는, 과도하게 빼는 거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답답하고 욕만 나오는 증시인데요. 오늘 빼는 건 좀 비정상적이에요. 진짜로. 내가 다른 뉴스 갖고 뺐으면, 그래, 빼질만 해. 그런데, 오늘은 진짜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 트럼프 IRA 폐지가 언제적 뉴스인데, 그거 가지고 기술을 이렇게 뺀단 말입니까? 정말 한국 시장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는 거지? 이게 뭐야, 2차전지. 이거 다 쏙딱 망했네. 에코프로 비해. 그 7%씩 빼버리고. 아니, 이게 어제 오늘 뉴스냐고, 이게. 참나, 말도 안 돼. 비정상적입니다. 비정상적이에요.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보조금을 안 준다는 얘기는 거꾸로 단가도 많이 내려갔다는 얘기거든, 전기차가. 그 다음에 이제 주별로. 연방정부에서는 안 주더라도 미국은 주정부가 뭐 거의 별도, 뭐 법도 틀릴 정도로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아유, 우리가 줄게, 그냥. 트럼프가 안 주면 내가 줄게. 뭐 조지아 주지사 이런 쪽도. 트럼프가 안 주면 우리가 줄게. 뭐 이러니까. 그거, 이 정도까지 뺀 악재라고 저는 안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빼는 거 보면, 첫 번째는 가지고 논다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이. 말도 안 되는 뉴스 가지고 논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체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무정부 상태니까 이걸 막아줄 주체도 없는 거고. 마지막에는 체제 불안. 한국이 이제 일본, 미국하고 틀리게 유럽식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거. 종합해보면 비전 없다. 그건 있는데 장기적으로 비전 없습니다. 일단 제가 철수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고 단계적으로 철수 준비를 하세요. 반등할 때마다 하는데, 그리고 살아남을 진짜 코어 기업에만 딱 박아놓고 나머지 돈은 헤이지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아니면 주식시장 떠나는 게 유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데 현상에 봐서는 굉장히 암울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